세포 분열 두 번째 영상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포 분열을 크게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로 구별을 했습니다. 체세포 분열은 말 그대로 똑같은 딸세포를 부모의 분열 전의 세포, 모세포와 똑같은 딸세포 두 개를 만드는 것이라면 생식세포 분열은 모세포와는 조금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포는 생식세포,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정자와 난자와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 간단하게 염색체가 4개 있는 체세포, 모세포를 생각을 한다면 체세포 분열이 끝나면 물론 이런 게 2개 생기겠지만 4개의 염색체를 가진 모세포로부터 각각 4개를 가진 딸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게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생식세포 분열 결과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식세포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최초의 수정란을 만들기 때문에 얘가 가지는 염색체와 얘가 가지는 염색체가 합쳐진 것이 첫 번째 수정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만들어져야 하는 생식세포는 몇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4개를 갖고 있었다면 얘는 2개의 염색체만을 가진 게 생식세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생식세포 2개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자손의 체세포가 염색체 수가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같은 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그림이 하나의 모세포로부터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경로와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경로에서 염색체들이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앞 영상에서 봤듯이 요 과정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유전 물질이 복제되는 간기에 일어나는 복제가 일어나고 나서 전기에 나타나서 중기에 줄을 쓴 다음에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서 2개의 딸세포가 되는 체세포 분열을 나타낸 것이라면 이쪽을 보시면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염색체가 일렬로 줄을 쓰는 반면에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라는 쌍이
서로 모여서 첫 번째 줄을 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분열에서는 왼쪽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염색 분체가 쪼개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상동 염색체끼리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분열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염색 분체가 쪼개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체세포 분열에서는 중기에 염색체들이 복제된 상태에서 일렬로 늘어선 다음에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서 분열이 끝난다면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1분열이라고 감수 분열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끼리 쌍을 이루는 이가 염색체를 만들어서 첫 번째 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먼저 분리가 되고 그 다음 분열에서 두 번째 분열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 2에는 무슨 의미냐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게 쌍을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의 모세포에서 이거를 아버지가 준 거라면 이거는 어머니가 준 거겠죠. 그런데 2n 이꼴 쌍을 이루고 있는데 염색체가 4개인 얘를 하나 놓고 보면 자, 체세포 분열에서는 분열이 모두 끝나고 나도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게 쌍을 이루고 있으면서 염색체 개수는 4, 2n 이꼴 4가 2n 이꼴 4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되죠. 근데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일단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고 있는 이 시기에도 2n 이꼴 4. 그런데 이제 여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하나의 세포 안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것들이 서로 분리되어서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n 이꼴 2. 그래서 2n인 핵상이 n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면서 핵상의 변화가 없는 게 체세포 분열이라면 두 번 분열하니까 4개의 딸세포가 생기면서 핵의 상태, 핵 안에 있는 유전물질의 상태가 쌍을 이루고 있던 것이 쌍의 없는 상태로 줄어드는 것이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감수분열이라는 말도 썼다가 좀 앞에 선생님이 뭐라고 썼었냐면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말도 썼죠.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계란이라고도 부르고 달걀이라고 부르는 거랑 같은 말인데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의 분열에서 염색체 숫자가 감소한다. 그래서 감수분열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볼게요. 복제되고 요거는 쌍을 이룹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끼리 쌍을 이룬 다음에 요 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끼리 서로 나눠지고 두 번째 분열에서는 이 가닥을 이루었던 각각의 분체가 이쪽 하나 이쪽 하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연속 분열이 일어나고 사과를 두 번 쪼개면 4조각이 되듯이 분열 결과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고 복제는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딸세포는 모세포의 절반에 해당하는 염색체 수, 여기 보십시오. 얘 염색체 수 4개죠. 마지막에 염색체 수 2개죠.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 딸세포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감수분열의 과정을 조금 자세히 볼 건데요. 앞에서 했던 체세포 분열의 과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대신 두 번 연속 분열한다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처음에 분열하지 않고 있던 간기, 유전물질 복제되고 세포 분열에 필요한 물질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뚜렷하게 핵을 관찰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면 자, 이제 전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체세포 분열 전기랑 같은데 자세히 보면 염색체들이 나타날 때 이미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들이 쌍을 이룬 이가 염색체의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가 염색체는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기, 중간에 배열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배열되어 있는 모습이 염색체 몇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냐면 2개가 결합된 이가 염색체 상태에서 중기, 우리 알고 있는 거 세포 중앙에 배열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쪼개지는데 방추 사이에서 지금 갈라지고 있는 이 둘은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일단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 염색체가 아직까지 복제된 상태는 유지되고 있지만 4개에서 출발했는데 2개의 상태로 줄어든 말기가 됩니다. 요거를 감수 1분열이라고 부르고요. 자, 1분열이 일어난 직후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요 사진이 1분열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일단 핵이 보이고 세포가 가운데 한번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이죠? 자, 요거를 모식독으로 그린 게 이것입니다. 자, 2분열 전기에 이제 염색체가 나타나서 다시 또 분열을 할 준비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양쪽으로 따로 일렬로 배열했는데 자세히 보면 이제는 염색체가 한 줄로 씁니다. 이때는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다른, 왜냐하면 이 1번 염색체와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것은 1분열에서 이미 분리돼서 이쪽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기, 2분열 중기, 2분열 후기. 2분열 후기에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것이죠. 드디어 2분열까지 모두 끝나는 말기가 되면 여기 이렇게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감수 1분열 후에 간기 없이 바로 2분열로 넘어간다. 그 말은 간기 동안에 DNA를 복제하는 과정이 없이 바로 2분열로 넘어갑니다. 핵은 2번 분열하는 거죠. 1번 분열하고 2번 분열하고 그렇게 해서 총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감수 1분열입니다. 자, 전기, 중기, 요거 이가 염색체가 쌍을 이뤘죠? 지금 나눠지고 있는 상동 염색체끼리, 그리고 말기가 끝나면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져 있는데 각각 염색체의 숫자는 처음 4개였던 거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감수 2분열이 시작되면서 자, 중기, 후기, 이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죠? 그래서 딸세포 모두 끝나면 4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서 했던 감수 분열의 과정을 다시 모식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설명했었는데요. 자, 여기서 핵상이라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게 2개씩 같이 있느냐 따로 있느냐, 요거 같은 경우는 핵상이 얼마일까요? 2n입니다. 자, 두 번째 것도 2n이겠죠? 세 번째 것도 아직까지 하나의 세포 안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것들이 2개씩 있으니까 2n. 자, 그 다음 것도 2n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어떨까요? 얘와 얘가 모양과 크기가 같았는데 서로 떨어져 있어서 이 세포반을 놓고 보면 얘와 얘는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게 없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건 이쪽으로 이미 넘어가서 분리되어 있었죠. 그래서 얘의 핵상은 n.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핵상도 n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 근데 이제 DNA 양을 한번 볼게요. DNA 양. 자, 우리가 여기 있는 DNA 양을 4라고 그냥 가정을 합시다. 뭐 4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량이 4. 자,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복제가 됐겠죠? 2배로 늘어났으니까 8. 그 다음도 8, 8.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보셔야 됩니다. 얘는 어떨까요? 얘가 8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반만 가져갔기 때문에 4.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4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가 갖고 있는 게 우리가 4라고 나왔는데 이 중에서 얘만 가져간 세포죠. 그러면 얘의 DNA 상대량은 2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이 아래 그림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핵상은 2n. 얘도 2n이고 얘도 2n이냐? 여기서는 복제된 게 아니라 얘와 얘가 서로 상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n으로 핵상은 변하는데 DNA 양은 복제돼서 8이 됐다가 여기 8 되는 거 말합니다. 한번 분리돼서 4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분리되면서 2. 시작할 때 있는 것보다 DNA 양도 반으로 줄어들고 핵상도 반으로 줄어든 딸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수업한 내용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 자, 요 부분은 복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든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든 한번 복제가 일어나는데 체세포 분열은 서로 상동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이 일렬로 배열해서 염색 분체가 한 번 분리됨으로써 분열이 끝나는데 감수는 1분열일 때 이가 염색체를 형성을 해서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를 일단 먼저 분리한 다음에 2분열에서 염색 분체를 분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즉 체세포 분열에서는 상동 상관없이 염색 분체만 복제했던 염색 분체만 분리하면 되는 것에 반해서 감수 분열은 상동 염색체를 나누어서 1분열을 끝낸 다음에 그제서야 염색 분체를 분리하는 총 한 번, 두 번의 분열을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체세포 분열은 1회 분열하고 감수 분열은 2회 연속 분열하고 그 결과 딸세포가 체세포 분열은 2개 만들어진다면 감수 분열은 4개 만들어지겠죠. 핵상 체세포 분열은 2N에서 2N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감수 분열은 한 세트만. 왜 한 세트만 줘도 될까요? 왜냐하면 정자가 N을 주면 난자가 또 N을 줄 거기 때문에 그 자손은 2N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그래프 체세포 분열은 복제한 다음에 다시 한 번만 줄여서 똑같은 딸세포를 만든다면 감수 분열은 한 번 복제해서 2번 분열하면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 딸세포를 만듭니다. 자, 감수 분열은 그럼 왜 우리는 해야 될까요? 감수 분열을 해서 2N인 부모가 N인 생식세포를 각각 만들어서 이 2개의 생식세포가 결합된 딸세포가 만들어짐으로써 이 부모와 자손의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염색체 수와 나의 염색체 수가 같은 이유가 부모님이 우리한테 줄 때 숫자를 줄여서 세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식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형제, 자매가 태어나면 서로 다른 이유도 생식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KJSO 1단계 세포 분열 수업 중에서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